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저하되게 되면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혈액순환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하겠고요. 급진적으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명한의원 원장 김정진입니다. 오늘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저하에 따라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음식을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감신경이 저하됐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저하되게 되면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혈액순환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하겠고요. 아주 좋은 음식이 아니긴 하지만 급진적으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카페인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나 홍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고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상태를 도와주게 되니까 피로감이 일시적으로나마 줄 수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고단백 음식이 되겠습니다. 닭고기나 계란, 두부, 콩류 같은 고단백 음식은 신경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통곡물이나 바나나, 계란, 우유 등의 풍부한 비타민 B는 신경계를 활발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저하됐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보통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뿐만 아니고요. 아마씨나 호두에도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뇌와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교감신경 저하됐을 때 아주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단맛이 필요하다고도 해요. 적당한 단맛이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다크 초콜릿 있죠? 다크 초콜릿이나 꿀 같은 것들은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면서 기분을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저하돼서 기력이 없을 때 설탕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교감신경이 저하됐을 때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아시겠지만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저하되면 스트레스, 불안,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유나 요거트나 치즈나 이런 것들, 혹은 녹색 채소, 시금치나 케일 같은 것들, 그리고 두부 같은 것들도 부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아시겠지만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딸기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것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브차입니다. 허브차. 이런 차들은 진정 효과가 좋아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교감신경에서도 말씀드렸던 성분인데, 이 성분은 교감신경뿐만 아니고 부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어나 고등어, 아마씨, 호두, 치아씨드 같은 경우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메가3는 꼭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저하됐을 때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다 골고루 드시면 사실 되는 거긴 하고요. 신체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고 피로감이나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 B랄지, 마그네슘이랄지, 칼슘이랄지, 오메가3랄지, 고단백이랄지 가리지 않고 잘 챙겨 드시면서 몸을 잘 깨우시고 보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음식도 당연히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저하됐을 때 굉장히 좋고요. 요거트나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신경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먹는 김치 같은 것들, 된장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이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됐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식뿐만 아니고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숨을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고요. 숨을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 숨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건데 이 비율이 보통은 1대2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4초를 코로 들이쉬시고 8초를 입으로 내쉬세요. 12초 동안의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1대2 비율에 맞춰서 설명드린 거고요. 4초, 8초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3초, 6초로 줄이셔도 되고 4초, 8초가 좀 쉬우신 경우에는 5초, 10초로 호흡을 늘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1대2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긴장이 좀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다 보니까 들숨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1대2 비율이 아니고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0대1의 그 호흡 비율이 되게 되면 숨을 내쉬는 게 거의 없어지고 숨을 들이쉬는 것만 많아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과호흡 증후군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서 호흡을 할 때 마치 이런 식으로 들숨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응급구조사분께서 어떻게 하시냐, 익히 아시겠지만 비닐봉지를 코에다 들이쉬고 들숨을 적게 하고 날숨을 많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교감신경도 안정되면서 호흡이 정상화되게 되는데요. 꼭 과호흡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리적으로 숨이 고르지 않게 되면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한숨을 쉬면서 날숨을 하고 내쉬게 되면서 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건데요. 꼭 한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호흡을 1대2 비율로 자주 해주게 된다면 날숨이 많아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안정되고 교감신경도 차분해지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호흡과 음식을 잘 지켜주시고요.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음식도 잘 드시고 호흡을 잘 해서 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